그리고 이런 일반적으로 지키는 것 외에 제가 꼭 드리고 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부작용이 없이 은근히 효과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학부모 상담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상담 기간도 학교마다 다르니까 상담 전이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시라 생각하며 떠들어 보려고요. 그러니까 상담 때 제가 지키던 원칙들과 꼭 드리고 오는 말, 절친에게도 말 안 했던 저만의 비법도 공유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일단 저는요, 살면서 정말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선생님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성향인지 뭔지 저는 선생님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에게 아이들은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다 그런 존재잖아요. 이런 아이를 하루 몇 시간이나 맡기고 있고 또 공부도 봐주시고 많은 걸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선생님께는 완벽한 을이 되는 느낌입니다. 특히 초등 때는 선생님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의 학교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것 같고요. 요즘은 선생님께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도 된다는데 제가 조금 이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선생님께 문자조차 어려워하는 저에게 학부모 상담은 참 어려웠죠.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리는 복도에서도 얼마나 떨리던지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초등 때는 두 아이 상담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녀온 것 같아요. 특히 1학기 상담은 꼭 간 듯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시간 내기 힘들고 다양한 이유로 힘들지만 꼭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등 때라면요. 꼭이요. 또 사설이 길어졌죠. 제가 지키던 원칙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건 누구나 당연히 하실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듣고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하더라고요. 선생님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들었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아이와 얘기를 잘 나누셨다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하게 엄마가 생각하는 그 감사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아부성 발언으로 오해하실까 해서 쭈뼛쭈뼛 말씀 흐리지 마시고 제대로 감사를 표현해 보셔요. 그러니까 말 안 해도 다 아는 사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질문 한두 개만 준비해 갑니다. 일단 뭘 꼭 많이 알아내야겠다는 전투적인 마음은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 개 준비해서 이것 저것 묻기보다 이건 선생님께 직접 듣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되는 중요한 문제들만 생각해 갑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양보다 질로 상담 시간을 채워야죠. 그러니까 20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어머님들 상대하시는데 선생님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 입시 정보나 학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많이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되는 게 있다면 그건 당연히 물었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객관적인 지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목 몇 점인지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거 지나고 보면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은 또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선생님께 묻는 건 대부분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그러니까 교육관계, 사회성과 관련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누구보다 선생님이 잘 아시고 사실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잘 지내고 트러블은 없나요? 그러니까 리더로 혹은 팀원으로 어떻게 행동하나요? 등등.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주절주절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정보만 물어서 너무 길지 않게 끝내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먼저 일어나시고요. 세 번째, 굳이 단점은 먼저 얘기하지 않는다. 저는 단점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도움이 없다면 고칠 수 없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아침에 늦잠을 잔다.
뭐 이런 문제는 선생님께서 이게 해결해 주시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걸 굳이 얘기하면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선입견이 생기거든요. 한번 그 단점에 대해서 들어버리면 뭐 비슷한 행동을 보셨을 때 아, 원래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아이를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단점을 먼저 꺼내서 20분 짧은 상담에 단점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를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고칠 점. 집에서 도와줘야 할 것을 묻는다. 결국은 아이를 위한 상담이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이의 고칠 점을 묻고 집에서는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물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것이라도 연륜 있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팁도 잘 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칠 점은 한번 꼭 물어보셔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보고 온다. 궁금한 점이나 감사 표현이야 뭐 문자로도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아이의 책상 속이나 뭐 게시판에 붙어 있는 그림, 만든 작품, 교실 분위기나 뭐 급훈 등등 그러니까 직접 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교실 안 풍경은 최대한 많이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와 대화할 거리도 많아지고 대화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으로 지키는 것 외에 제가 꼭 드리고 오는 말씀이 있어요. 채널에 선생님 구독자도 많이 계셔서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나름 1급 비밀을 풀어봅니다. 우선 먼저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 엄마니까 그 착하고 뛰어난 아이들 중에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 한 번 더 봐주시고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시길 누구나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선생님 말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제 아이를 좋게 각인시키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저희 애가 초2 때였는데요. 아이가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신다고 평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시간이 되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을 뵙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아이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데 다행히 선생님께서도 저희 아이를 특별히 더 예뻐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저희 애를 더 잘해 주신다고 하던데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네? 제가 땡땡이를 특별히 더 잘해준다고요? 네. 너무 귀엽죠. 선생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아이만 특별히 예뻐해 주실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이들을 똑같이 다 예뻐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러니까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 뒤로 다른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생각이 나시는지 가끔씩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 라벨 효과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레이블 이펙트. 이 이론이 뭐냐? 짧게 예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친절하시네요 라는 얘기를 들은 종업원이 그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해준 손님에게는 더 친절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그 친절이라는 라벨이 붙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선생님께 선생님은 이미 저희 애를 예뻐하고 계셔요. 모르셨어요?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웃어 넘기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내가 그랬나? 엉뚱하네 녀석이. 뭐 웃기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겠죠. 그리고 굳이 그 기대를 무너뜨리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선생님께 미움을 받지 않길 바라는 거고요. 특히 저희 애가 뭐 워낙 덜렁대는 남자 아이들이라서 항상 이제 미움 받을까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대로 말을 하는 거죠. 요구하지 말고 이미 해주시는 것처럼요. 발표기를 많이 주신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많이 아껴주신다고 하던데요. 등등등. 이건 너무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부작용이 없이 은근히 효과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저학년 때는요. 이건 남편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아이에게도 다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아이가 예의 바르고 뭐 잘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거지만 선생님께도 저희 아이를 예뻐해주고 계십니다 하고 미리 레이블을 붙이는 거예요. 꼭 한번 해보셔요. 학부모 상담은 상담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 들은 칭찬은 아이에게 꼭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더 잘하고 싶은 자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고칠 점은 살짝 얹어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참여한다고 하시던데 선생님이 다 아셔. 요거 조금만 주의하면 된다고 하시더라. 이렇게요. 그리고 정말 가끔은 잘못 평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이 100이면 100 다 완벽하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건 좀 잘못 보신 것 같다 생각되는 경우에는 너무 괴로워는 마시고 애 잡지도 마시고요. 애 친구들도 다 크고 보니까 저학년 때 보신 게 맞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과정이니까 주의 깊게 보면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아이가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해야 조금이라도 더 배웁니다. 저는 평소에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도 공감은 해주지만 대부분 선생님을 이해시키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거의 아이들 학창시절 내내 제가 일관되게 보여준 것 같고요. 상담 후에 선생님 험담은 절대 노노입니다. 다가올 상담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면 좋겠네요. 상담 잘 하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